코인 시장의 진짜 판을 읽는 법. 당신은 지금 차트만 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코인 시장에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뉴스도 읽고 차트도 분석하고 유명 인플루언서의 말도 들었는데 막상 매수 버튼을 누르면 가격이 떨어지고 팔면 또 오르는 그 묘한 상황 말이죠. 많은 분들이 코인 시장을 접할 때 가격 차트와 수익률에만 집중합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몇 퍼센트 올랐다. 이 알트코인이 급등했다. 이런 숫자들이 뉴스 피드를 도배하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우리가 좀처럼 들여다보지 않는 거대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 내가 주문을 넣는 순간 그 거래는 어떻게 체결되는지, 그리고 왜 같은 코인인데 나라마다 가격이 다른지.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가격 예측이 아닌 코인 시장의 뼈대를 이루는 구조 자체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차트를 보는 눈이 아니라 판 전체를 읽는 눈을 갖추는 것, 그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께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코인 시장의 진짜 구조와 흐름을 데이터 기반으로 꾸준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것, 여러분이 진짜로 알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오늘 뭐 사야 해요?가 아닌 왜 이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특정 코인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수백 %씩 오르고 또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나는 걸 목격할 때마다 드는 의문. 이게 대체 어떤 구조에서 작동하는 거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코인 시장을 단순한 투기판이 아닌 하나의 금융 시스템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시장에는 가격을 만들어내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거래소가 있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전문 플레이어들이 있으며 수조 원 규모의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각국 정부의 규제가 시장을 조영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코인 가격이 형성됩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시장의 설계도입니다. 시장의 두 축 CEX와 DEX. 코인 시장 인프라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두 가지 거래소 구조로 나뉩니다. 바로 중앙화 거래소 CEX와 탈중앙화 거래소 DEX입니다. 먼저 CEX, 즉 중앙화 거래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 같은 플랫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CEX는 중앙의 주체, 즉 거래소 운영회사가 회원 가입부터 주문 체결, 자산 보관까지 모든 과정을 주관합니다. 라이선스를 취득한 법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고 사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도 집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중앙 서버가 해킹되거나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자산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리스크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반면 DEX, 즉 탈중앙화 거래소는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작동합니다. DEX는 스마트 컨트랙트, 즉 블록체인 위에 올라간 자동 실행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코드가 규칙을 집행하기 때문에 거래 내역이 체인 위에 투명하게 기록되며 별도의 신원 확인 없이도 지갑만 있으면 누구나 거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익명성과 투명성이 높다는 것이 DEX의 핵심 강점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DEX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습니다. 유동성이란 내가 원하는 가격에 즉시 매수 매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게 부족하면 거래 비용이 치솟고 가격이 크게 흔들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두 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시장 구조 분석의 첫걸음입니다. 유동성 공급자가 없으면 생기는 일. 이제 시장의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플레이어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바로 마켓 메이커와 유동성 공급자입니다. 마켓 메이커는 말 그대로 시장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특정 코인에 대해 항상 사겠다는 매수 호가와 팔겠다는 매도 호가를 동시에 제시합니다. 이 덕분에 일반 투자자들은 거래 상대방을 직접 찾을 필요 없이 즉시 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켓 메이커의 역할은
단순히 거래를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거래 비용, 즉 슬리피지를 낮추고 대량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발생하는 가격 충격을 완화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슬리피지란 내가 주문을 넣은 가격과 실제로 체결된 가격의 차이를 말합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는 이 차이가 거의 없지만 유동성이 부족하면 내가 클릭하는 순간 가격이 미끄러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유동성이 없는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신규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순간 극히 적은 물량을 두고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이 수십 배 폭등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폭락으로 이어집니다. 대표적 사례로 유동성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급등락이 발생한 무브먼트 사태처럼 비합리적인 가격 급변동은 결국 유동성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전문 마켓 메이커가 없거나 유동성 공급이 약한 코인일수록 이러한 극단적 가격 변동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 구조를 모를 때 일반 투자자가 치러야 하는 시련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시장이 바뀌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2024년은 코인 시장의 역사에서 하나의 분수령이 된 해입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었기 때문입니다. ETF, 즉 상장지수펀드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펀드로 일반 투자자들이 코인 지갑이나 거래소 계좌 없이도 증권사 계좌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바로 기관 자금의 유입 통로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연기금, 헤지펀드 등 수십조에서 수백조 원 규모를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그동안 코인 시장의 법적 불확실성과 보관 리스크 때문에 직접 투자를 꺼려왔습니다. 하지만 현물 ETF는 기존 금융 인프라 안에서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창구를 제공합니다. 현물 ETF 승인 이후 기관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시장 효율성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비합리적인 가격 형성이 줄어들고 시장의 성숙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나스닥 등 기술주와의 상관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비트코인은 주식시장과 별개로 움직이는 디지털 금 혹은 독립적인 자산군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전체를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급락하면 비트코인도 함께 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 비트코인에도 자금이 유입됩니다. 즉, 비트코인은 이제 관리 가능한 위험자산으로 재위치되었습니다.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투기 상품이 아니라 기존 금융 시스템 안에서 리스크를 측정하고 배분할 수 있는 자산군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변화는 코인 시장을 이해하는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분석할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 기술주 시장의 흐름, 글로벌 달러 유동성을 함께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관화된 코인 시장의 새로운 현실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과 채굴 시장의 변화. 시장 구조를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리스크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진짜 위험은 종종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 1원처럼 법정화폐와 1대1로 연동되도록 설계된 코인입니다. USDT 테더, USDC 같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대표적이며 이들은 코인 시장 전반에서 디지털 경제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이 오르내리는 자산을 팔아 잠시 시장을 관망할 때 투자자들은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대신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산을 보관합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 시장의 달러처럼 기능하며 전체 시장 유동성의 핵심 인프라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항상 1달러 대 1달러를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발행사의 재정 부실이나 갑작스러운 대규모 환매 요청, 즉 코인런이 발생하면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1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디패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22년 루나테라 사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UST가 단 며칠 만에 가치를 잃으며 연동된 루나 코인까지 사실상 제로가 되는 대규모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코인 시장 내부의 손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디패깅은 전통 금융 시스템으로도 전이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주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담보로 보유하는 미국 국채나 단기 금융 상품이 대량 매각될 경우 전통 금융 시장에까지 충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와 금융 당국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채굴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짚겠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강력한 컴퓨터를 돌려 복잡한 수학 문제를 가장 먼저 풀고 그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대략 4년에 한 번 반감기라는 이벤트를 맞이합니다. 반감기가 되면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이는 채굴 수익성을 직격합니다. 반감기 이후 수익성이 악화된 주요 채굴 업체들이 AI 데이터 센터 사업으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고성능 GPU와 전력 인프라가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업계의 피벗 전환이 아닙니다. 채굴 업체들이 빠져나가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 연산력가 줄어들고 이는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예고합니다. 해시레이트가 낮아질수록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대한 이른바 51% 공격 등의 위협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처럼 코인 시장의 리스크는 가격 차트 위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의 안정성, 채굴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이런 구조적 요인들이 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좌우합니다.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글로벌 시장 구조를 이해한 눈으로 한국 시장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한국 코인 시장에는 글로벌 시장과 구별되는 몇 가지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 투자자 중심의 단기 거래 문화입니다. 한국 시장은 기관이나 장기 투자자보다 개인 투자자들의 단기 매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는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둘째, 전문 마켓 메이커 MM의 부재로 인한 유동성 제약입니다. 앞서 마켓 메이커가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에는 이러한 전문 MM이 부재하거나 부족한 상황이며 이는 유동성 제약으로 이어집니다.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상장빔, 슬리피지 같은 비효율이 더 자주, 더 크게 발생합니다. 셋째, 규제 환경으로 인한 글로벌 시장과의 낮은 연계성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발급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이나 기관 투자자가 글로벌 코인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성을 낮추는 원인이 되며 김치 프리미엄이라 불리는 현상으로도 이어집니다. 김치 프리미엄이란 같은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거래소의 가격이 글로벌 시장 대비 높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 사이의 자금 이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다른 환경에서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비로소 국내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시장을 다르게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CEX와 DEX의 구조 차이부터 마켓 메이커와 유동성의 역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의 기관화, 스테이블 코인과 채굴 시장의 구조적 리스크, 그리고 한국 시장의 특수성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더 이상 단순한 투기판이 아닙니다.
물론 여전히 높은 변동성과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유동성 공급 메커니즘이 있고 기관의 자금 흐름이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디지털 기축통화 시스템이 있고 각국의 규제 프레임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계기로 코인 시장은 전통 금융과의 경계를 허물며 하나의 제도권 금융 시스템으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습니다. 레이어 2 솔루션처럼 블록체인의 기술적 한계를 해결하려는 혁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레이어 2는 오프체인 처리를 통해 거래 속도를 높이고 수수료를 낮추어 블록체인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코인 시장이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실제 디지털 경제 인프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코인 뉴스를 접할 때 단순히 올랐다, 내렸다가 아닌 왜 올랐는가, 어떤 구조 안에서 이 가격이 형성되었는가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차트를 보는 눈과 판을 읽는 눈,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출 때 비로소 여러분은 이 시장에서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XRP에 대하여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의 모든 내용은 수집된 공개 데이터 및 시장 분석 자료에 기반하며 특정 코인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